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딱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2가지만 본 거예요. 밑에 거 2가지만 본 겁니다. 밑에 거 2가지 이해하고만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얘는 뭐냐? 두 직선이 겹쳐 있어요? 안 겹쳐 있어요? 두 직선은 무슨 의미냐면 오른쪽 거 먼저 볼게요. 가운데 거. 두 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위에 게 더 값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을 때는 뭐예요? 얘가 5분이다. 5분. 얘가 튀겼을 때. 그러면 뭐예요? 5분이 튀겼을 때보다 전체적으로 값이 다 높죠. 그래서 5분에 튀겼을 때가 값이 더 높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볼게요. 얘는 직선이 겹쳐 있죠. 차이가 없죠? 간격이 없죠? 따라서 무슨 말이에요? 두 직선 사이에는, 즉, 튀기는 방법에는 튀기는 방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값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랙션 효과가 있나요? 인터랙션 효과도 없죠? 지금 얘는 뭐냐면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즉 얘를 200도라고 하고 얘를 300도라고 했을 때도 값의 차이가 미미하죠? 변화가 없죠? 그래서 얘는 뭐냐? 인터랙션 효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도 차이도 없고요. 튀기는 방법에 따라서도 맛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를 딱 보면은 그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아무 차이도 없다. 3개 다. 즉 인터랙션 효과도 없고 온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고 방법도 차이가 없고 다 없다. 3가지 다. 이런 얘기고요. 얘는 뭐냐면 2개 인터랙션 효과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도 변화가 없죠. 온도에 따라서 변화라는 말은 오른쪽의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 왼쪽은 낮고 오른쪽이 높게 나오면 이거는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어요. 얘는 온도에 따라 밑에 여기 온도에 따른 변화를 이렇게 보면 되고 얘는 뭐예요? 이 2가지 직선의 차이는 뭐예요? 튀기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이렇게 나오면은 온도에 따라서는 변화가 없고요. 크로스 되지 않았으니까 인터랙션 효과도 없고 다만 요 방법에 따라서 요 막대기 2개 사이의 간격이 크니까 그 차이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아무것도 없고요. 효과가 얘는 막대기에 대한 차이, 즉 우리로 치면 튀기는 방법에 대한 차이만 있습니다. 이 얘기고 얘는 인터랙션 효과 없죠. 크로스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막대기도 겹쳐 있죠. 튀기는 방법도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얘 왼쪽하고 오른쪽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얘는 튀기는 온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서도 이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해줄 수 있죠. 이렇게. 자, 왼쪽은 뭐예요? 얘는 온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튀기는 방법도 다 차이가 있지만 크로스가 없으니까 인터랙션 효과는 없습니다. 인터랙션 효과는 빼고 나머지 2개는 각각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인터랙션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둘 중에 높은 걸 쓰면 돼요. 온도가 제일 높은 거 쓰면 되고 방법도 제일 높은 거 쓰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요걸 고른 거죠. 제일 위에 거.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얘는 뭐냐? 얘는 인터랙션 효과만 있습니다 하면 이렇게 X자가 나와요. 인터랙션 효과만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른쪽은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자, 이쪽은 차이가 미미한데 이쪽은 차이가 크게 발생하죠. 그죠? 얘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2번째 시간에 할 two-way repeated method 해서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할 때 요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요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터랙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 차이가 아니고 요 방법에 따라서 전후에 따른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요 그림만 봐서는 잘 헷갈리니까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하는 방법이고 온도 이렇게 구하겠죠. 총 4개가 구해지죠. 그죠? 그래서 4개가 구해집니다. 200도 5분에 튀겼을 때 200도 기름에도 튀기고 300도도 5분 튀기고 기름 튀기고 이렇게 해서 각각을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5분에 튀겼을 때 기름에 튀겼을 때 평균을 내면 이 온도를 상관 안 하고 그냥 오븐하고 기름하고 이 2개를 섞어서 통합해서 값을 매기면 평균이 차이가 없게 나옵니다. 그죠? 얘도 보면은 평균의 차이가 없게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자, 이 상태로 얘랑
조금 안 좋네, 지금 오늘. 저기, 얘랑 보면 이거의 평균하고 얘의 평균을 나누면 여기 중간값이 나오죠? 그리고 얘랑 나오면 중간값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평균을 하면 차이가 없게 보입니다. 왜냐면 통합해버리니까. 근데 이거를 나눠주면, 원래대로 나눠주면 차이가 많이 나오죠? 근데 차이가 많이 나오는 거를 평균을 해버리니까 차이가 없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분석하면 평균 때문에 차이가 없게 보여지는 건데 구분해서 보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는 통합해서 보지 말고 이렇게 따로따로 네 가지로 쪼개서 보자.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보자. 변화가 없으면 그냥 따로따로 봐도 되는 거고요. 변화가 있으면 이 변화 때문에 뭐가 체인지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터랙션 효과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단독으로 해주면 차이가 없게 나와요, 둘 다. 그러면 그냥 차이가 없는 줄 알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근데 실제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안에 어떤 인터랙션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된 거를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변동, 분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전체 변화는 온도에 따른 변화가 있고요. 그죠? 그거를 골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튀기는 방법에 따라서도 골라낼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게 이거 하나가 들어가죠. 중간에 인터랙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또 따로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뽑아서 얘 값이 높은지를 측정 오차, 얘를 가지고 그 밑에다가 분모로 집어넣죠. 그래서 측정 오차분의 상호작용 효과가 얼마나 더 큰지를 해서 요 값이 밑에 측정 오차보다 몇 배 이상, 보통 3배 이상 높으면 우리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측정 효과를 이 밑으로 집어넣고 이 밑에 분모로 집어넣고 또 얘가 몇 배 정도 되냐? 3배 이상. 물론 3배보다 2배에서 3배 사이 왔다 갔다 계속 하지만 우리가 대략 보통 한 3배 정도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 얘도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요 밑에도 있으면 비율. 그래서 근데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얘 보고 따로따로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분산 분석표를 나누면 이런 식에 의해서 나눠지고요. 그죠? 이런 식에 의해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결과로 나중에 볼 텐데 이겁니다. 제일 먼저 상호작용 효과를 보라 그랬죠? 상호작용 효과를 딱 봤더니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몇 배나 높아요? 165배나 높네요. 우리 3배라 그랬는데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상호작용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존재한다는 거죠. 자, 요 값은 뭐라 그랬죠? p-value가 0.05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 그랬습니다. 아노바 분석할 때 우리가 계속 했죠. 자, 우리 p 값이 0.05보다 작으면 뭐라 그랬어요? 차이가 있다. 0.05보다 크면 차이가 없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없다? 0.05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작으면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자, 위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얘도 0.05보다 크죠?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인터랙션 효과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차이가 없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다라고 나오면은 얘 해석해주고 얘 해석해주고 얘 해석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그대로 못 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제 상호작용 효과가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해볼 겁니다. 뒤에 그 실습 과제 할 때 우리가 해볼 텐데 어떻게 해주냐면은 얘를 얘 밑으로 넣어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합치면 플러스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1028. 얼마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밑으로 이제. 요 밑으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손으로 이제 계산 안 하죠? 나중에 우리가 SPS에서 어떻게 얘를 처리해 주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돌릴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